번째 헤드라인 열어주시죠.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증시 부양에 관한 기대감들 나오면서요. 투자자 예탁금 60조 원을 넘어섰다라는 소식들 들려왔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우리가 지난 한 주 이 시간을 한번 건너뛰었죠. 네. 그 전주에 제가 무슨 말을 지영님께 드렸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사실 이제 증시를 좀 긍정적으로 보셨던 것 같아요. 유동성 장세, 네. 금융 장세, 기관화 장세에 대한 내용 혹시 네, 기억하십니까? 네. 하시죠? 네. 앞으로 시장은 유동성 장세가 도래할 것이다. 유동성 장세를 다른 말로 해서 금융 장세라고도 하고 기관화 장세라고도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대형주 중심의 순환매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 지수가 2,900 수준까지의 흐름이 진행되어지고 있죠. 최근 들어서 박스 돌파 이후에 한 10% 정도 주가 상승에서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단히 고민되는 지점이 주식을 사볼까? 아니면 팔까? 예. 라는 고민점일 것입니다. 제가 앞서서 모두의 이제 유동성 장세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장의 흐름은 유동성 장세가 시작이 되게 되면 어떤 그 주식의 고점을 우리가 논하기보다도 이 흐름에 연속적으로 시장 흐름이 진행되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종목 간의, 섹터 간의, 업종 간의 흐름은 순환하면서 흐름이 진행되는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진행되는데요. 제가 옛날 얘기 하나 드려볼게요. 네. 이러한 시장의 흐름과 비슷한 유동성 시장에서의 형태가 비슷한 과거 시장에서의 상황도 여러 차례 있었어요. 대표적인 유동성 장세 시작에서의 흐름이 2007년도에 지수 1000포인트를 돌파하는 시점에서의 유동성 시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2017년, 16년 이때 2000포인트 돌파하는 지수의 상승 흐름에서 유동성 장세 성격에서의 시장 흐름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21년도에 3000포인트를 돌파하는 과정에서의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 시장에서의 형태는 무엇이냐면 턴어라운드입니다. 그러니까 2007년, 2017년, 2021년도에 각각 우리나라 GDP 성장률 자체가 그간의 경제 성장률 자체가 안 좋아졌던 상황 하에서 해당 시점을 기준점으로 해서 경제가 돌아섰습니다. 가까운 예로는 21년도 같은 경우는 팬데믹 이후의 상황이죠. 이때 우리나라 성장률 자체가 마이너스 1%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지수가 전 세계에서 가장 탄력이 좋았던 것은 그 당시 미국이 아마 제 기억으로는 마이너스 3% 성장을 했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8% 성장을 했습니다. 타국에 비해서 글로벌리 우리의 성장률이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가장 높은 성장률 자체를 보여줬다라는 측면에서 지수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운용이 됐다라는 측면을 가정해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국내 성장률 자체 흐름을 보게 되면 지난해 한 2% 초반 성장률을 보여줬죠. 올해는 1% 수준에서의 성장률을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1% 수준이 아니고 2%나 2% 중반의 성장률 자체가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지금의 유동성이 조금 더 진행되는 가운데에서 흐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시장은 유동성, 다시 말해서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돈입니다. 돈의 힘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이는 형태의 모습들이 앞으로도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지지난주에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평가해드리면서 유동성 장세, 금융 장세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의 말씀은 여전히 유효한 가운데서의 상황이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이러한 또 유동성 장세가 당분간은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는 그러한 시선들이었었고요. 그러면은 사실 이게 허니문 랠리다라고 우리가 또 표현을 하기도 하잖아요. 네? 신정부 출범 이후에 그 3000포인트는 무난하게 좀 넘길 것이다라고 대표님 보실까요? 신정부 허니문 데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 시장에 국한되어서 내용을 판단해 보게 되면 미국 시장은 신정부가 출범하면 대표적으로 주가가 움직였어요. 근데 국내의 경우에는 대선 이후에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 뭐 2, 3% 정도는 상승하는 예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과 같이 추세적으로 10% 가까이 상승하는 예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지금 상승이 특이한 현상에서의 흐름입니다. 허니문데이라고 그래서 주가 상승하는 흐름보다는 전체적으로 앞으로 경제 기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장 참여자들이 다수이다라는 측면에서의 내용으로 시장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은 3000포인트 무난히 넘으실 것이라고 보실까요, 대표님? 아니면 아직 좀 어려울까요? 이겁니다. 우리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은 내가 주식을 못 샀는데 계속 막 올라갈 것 같죠. 오늘 같은 경우는 고점에 다소 밀리니까 조정받으면 사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지배적일 겁니다. 강세장에서는 통상적으로 시장의 조정이 크게 나오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장중에 조정을 주거나 아니면 조정이 나타나도 하루 이틀 짧게 조정을 받아주고 흐름이 연속 흐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모습을 나타내는데요. 거래소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 보게 되면 최근 지수적 측면에서 제가 약 10% 움직였다는 말씀드렸죠. 2600의 박스권 내에서 2900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10% 수준에서의 흐름이 진행되었어요. 그러면 이 지금의 2900 수준에서의 지수는 지난해 8월 지수 고점 부근에서의 흐름입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단기 운용적 측면에서의 매매 관점으로 시장을 접근해 본다라고 한다면 거래소 기준으로 해서 시장을 판단해 보게 되면 이제 조금은 쉬어갈 구간에서의 흐름이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겠거든요. 그런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존에 지난 8월의 고점이 제 기억으로 아마 800한 70포인트 수준에서의 코스닥 지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현재 770포인트. 그렇다면 더 올라갈 수 있는 키 맞추기 과정에서의 흐름이 진행되어질 수 있는 내용에서의 지수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 종목 간에 업종 간에 섹터 간에 순환 매가 진행되는 상황으로의 시장이 움직인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동성 장세는 이렇게 지수가 일부 조정받더라도 그동안 안 갔던 종목들이 올라오고 갔던 종목은 쉬어가고 이런 형태가 나타나고요. 이것은 시장 간의 흐름도 연동해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거래소가 쉬어주면 코스닥이 강해지고 또 코스닥이 쉬어줄 땐 거래소가 강해지고 그런 전체적인 흐름에서의 모습을 판단해보게 된다면 거래소는 단기 구간에서의 상승에 대한 숨고르기 과정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이 과정에서 코스닥이 움직임이 이번 주 상황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판단되면서 이번 주의 투자 전략 차원에서의 흐름을 판단해보게 된다면 코스닥으로 집중되어진 상황의 흐름으로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또 시장의 또 상이한 흐름들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사실 지금은 확실하게 또 유동성 장세다라는 부분들을 체크를 해봤는데요. 어제 시장에서는 그 기관 쪽의 매수가 좀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이제 유가증권 시장에서 좀 사고 있긴 한데 기관과 외국인의 이제 매수 자체의 기조가 좀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제 매도를 했죠, 기관이. 예, 어제 좀 많이 매도. 어제 한 5천억, 7천억 예. 이 정도 매도를 한 것 같은데 최근래에서의 상황을 보면 기관이 전략적으로 시장 주도형 매수를 보여주는 가운데서 어제 매도를 했다라는 측면입니다. 물론 종목 간의 흐름을 보게 되면 여전히 매수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지만 일부 핵심적 종목에 대해서는 이익 실현 내지는 포트폴리오 구성 측면에서의 매도가 나왔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어요. 반대로 어제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가 현물 시장에 나오긴 했으나 선물 시장에서는 일부 여기에 커버링 되어지는 매수가 또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의 경우에 기관 투자자들이 매도하는 거래소 시장에서의 형태를 판단을 해서 기관들이 이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미 해석을 하기보다는 제가 앞서 순환매, 핑퐁 하는 과정에서 흐름이 나타난다는 말씀 드렸었지 않습니까? 기관이 팔 때는 외국인이 삽니다. 외국인이 팔 때는 기관이 삽니다. 이런 핑퐁 주고받는 형태에서 시장이 유동성 장세의 특성이고요. 여러분 유동성 장세에 대해서 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최근래에서의 가장 최근래에서의 흐름을 기억했던 것이 2020년, 21년 주가 상승에서의 흐름에서의 모습들을 판단해 보시면 이때 이제 돈의 힘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시장에서의 모습을 연상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때 유동성 장세 성격에서의 시장 흐름이 나타났고 꼭 지수가 올라갔다라는 측면보다는 지수가 박스권을 돌파하고 시세 흐름에서의 변화가 나타날 때는 성장 섹터에 대한 관심도가 부각이 된다라는 점도 하나 체크하셔가지고 투자 방향을 잡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